네. 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재무상태표의 마지막 부분인 자본, 우리가 자산 다 마치고 또 부채 공부를 마치고요. 앞 시간에서 지금 자본을 공부하면서 자본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3개인가 4개는 꼭 알아두십시오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첫째가 어제 우리가 분계 연습을 해봤던 주식 발행 초과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감자 차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자 차익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의 감자 차익은 언제 발생할 수 있느냐? 어제 우선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언제 발생하는 개정 과목이냐 하면은 유상증자 시에 발생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유상증자.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주식의 액면가보다 발행 금액을 높은 가격으로 발행했을 때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손익계산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차감시키는 것이 바로 주식을 발행하는데 비용 들어가죠. 그걸 우리가 신주 발행비라고도 하는데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신주 발행비를 여기 회계 처리할 때 뭐 수수료 비용이라든지 이게 별도 항목으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틀려요. 그렇게 되면 신주 발행비는 이 개정 과목에 안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준다 이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 거기에 묻어 있어요. 차감 성격으로. 자, 그러면 이제 감자 차익은 언제 발생하는가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증자를 하는 면은 할 때도 있지만 감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의 감소는 결손을 메꾸기 위한 결손 보전 시에 감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감자에도 증자에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요. 감자도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차익은 유상감자 시에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유상으로 해야 액면가보다 싸게 샀느냐 비싸게 샀느냐. 근데 무상으로 하면은 실제로 회사가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자 차익은 유상 감자 시에 발생한다. 자, 내용을 읽어볼까요? 자, 자본금 감소 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이나 소갑, 죽음의 반환에 의한 금액 또는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숫자를 넣어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요게 이 회계 처리를 보시게 되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유상 감자할 때 지금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시면은 지금 원래 이 부분이 좀 위에 설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유상 감자 시, 즉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 주식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소각시키는 것을 유상감자라고 합니다. 자, 유상감자 한번 정의해 볼까요? 유상감자. 여러분 자주 듣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 까먹을 수가 있어요. 자, 유상감자란 뭐냐? 유상감자란
주주에게 우리 기업의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작업을 우리가 유상감자라고 해요. 네. 주식을 사가지고 없애버리면 자본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죠. 주식이,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것은 주식의 발행수가 바로 자본금이란 말이에요. 발행수에다가 액면 금액을 곱하면. 근데 그 주식이 발행된 것을 없애는 거예요. 예, 없애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들한테 주식을 내놓으라고 그래야 되겠죠? 예, 주식을 내놓으라는데 내놓겠습니까? 예, 돈 주고 사야 되죠? 예, 사가지고 소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상감자입니다. 그럼 무상감자는 뭘까요? 주주들에게 의결을 거쳐가지고 주주들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 무상감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부가 탁 줄어드는 거예요. 그날부로 80주. 예. 20% 그냥 수량이 줄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무상감자입니다. 그러면 주주는 돈 못 받고 그냥 수량이 줄어들으니까 예. 자본금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유상감자 시에 지금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액면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액면 금액이. 네. 유상으로 취득한 발행 금액, 즉 취득 원가보다 액면 금액이 크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액면 금액이 5,000원짜리가 있는데 취득은 이거 거꾸로 돼 있습니다. 네. 네, 요거 잘못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맞는 거를.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자, 이익이 나려면은, 자, 보세요. 자, 액면가가 5,000원짜리 주식을요, 취득금액이 4,000원에 샀다는 거예요. 4,000원에. 네, 5,000원짜리를 4,000원에 샀으면,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발생했죠. 그게 바로 감자 차익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감자라는 건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줘. 당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유상감자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액면가 5,000원이고요. 그리고 취득금액 4,000원이고요. 취득 소각 수량, 취득해서 소각한 수량이죠. 100주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100주를 했다. 자, 이 유상감자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시오. 네,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취득은 현금으로 했습니다. 유상감자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취득금액 4,000원, 4,000원 가로 열고 현금 취득이라고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자, 우선 차변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지금 차변에 오는 것은 이 100주 있지 않습니까? 주식 100주가 소각되었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감소하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자본금이 차변에서 감소합니다. 네. 근데 자본금은 얼마라고 기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액면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한 장에 한 매가 5,000원이니까 100주니까 50만 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대변에 이 100주를 사는데 현금으로 샀습니다. 현금으로 한 주당 4,000원에 샀다는 거예요. 4,000원에 100주. 그러면 현금이 얼마 나갔을까요? 4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현금 40만 원, 자산 감소가 되는 거고요. 차변의 자본금은 자본 감소가 되고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의 차이가 대변에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거죠. 감자 차익. 이것이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감자 차익은 자본의 증가가 되죠.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한다 이거죠. 감자 차익이 대변에 있으니까 자본이 증가하고요. 감자 차익은 자본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자본은 감소한 것입니다. 같은 자본이지만 차변에 있는 자본금은 자본의 자본금에 해당이 되는 분류이고요. 또 대변에 있는 감자 차익은 자본이면서 자본잉여금,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 거래에서 자본 총액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본 총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본 총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김성희 씨가 지금 결석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김소은 씨 아시겠죠? 자본 총액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 거래로 인해서. 증가했어요? 10만 원이 증가했다? 10만 원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여기 감소한 거 있잖아요. 50만 원 감소한 거. 50만 원 감소했고 10만 원 증가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거래에서 전체적으로 자본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면은 그렇죠. 자본 40만 원 감소했다. 자본 총액이 40만 원 감소한 거래예요. 네. 자본 총액이 40만 원 감소했죠. 우리가 지금 뭐를 했냐면 감자 했잖아요. 감자가 뭐냐면 자본금을 줄이는 거예요. 자본금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자본금을 50만 원 줄였는데 자본 총액에는 40만 원만 감소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줄이면서 이익이 발생해 가지고 감자 차익이라는 자본 잉여금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 총액에는 10만 원이 다시 증가해 가지고 자본 총액은 40만 원 감소하고 자본금은 50만 원 감소했다. 선생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자본금을 그러면은 더 싸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싸게 내놓는 거잖아요. 예.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네네네. 안 내놓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합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회의 결정이라는 건 주주들의 동의를 주주들이 그 이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줄인다는 거는 회사가 이렇게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어렵기 때문에. 예. 근데 회사에서 어려운데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더 올라갔으니까 회사는 좋은 거고 주주들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가 자기 거를 내놓는 거죠. 회사를 위해서. 예, 회사를 위해서. 예. 이게 회사가 누구 거냐면 주주 거거든요. 예.
주주가 회사를 살려야 되니까. 네. 네, 주주가 회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감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결손이 발생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감자 차익이 나타나는 이런 거래의 경우에 또는 감자 차손이 나오는 이런 거래가 과연 작은 법인에서는 이런 거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예. 작은 주식회사, 작은 일반적인 법인들은 좀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나오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끔 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건데 알고 보면 여러분 정리하면 다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거 외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여러분 자본잉여금에서 하나 더 외워주시라 하는 게 아까 그 주식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이번에 해본 감자차익, 이거 말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암기하라고 앞에서 정리했을 때 자본잉여금의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것도 있는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한번 말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기 주식을 우리 회사 주식을 사놓은 겁니다. 5,000원에 사놨어요. 그러다가 다시 되팝니다. 자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왜 사드릴까요? 자기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투자 목적은 아니고요. 주가를 조정할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막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측에서 주식을 사들일 수도 있어요. 확 사들여가지고 물량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시장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자기 주식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팔아야 되겠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한 주당 5,000원에 샀는데 팔 때 10,000원씩 팔게 됐어요. 그러면은 한 주당 5,000원씩 이익이 발생하죠? 그 이익이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만약에 주식 한 주를 5,000원에 우리 사주를 샀다. 그러면 회사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자기 주식, 대변의 현금이에요. 차변의 자기 주식, 대변의 현금. 자,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고요. 자본 조정. 자, 자기 주식이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왔으니까 자본이 감소합니다. 자본이 감소해요. 대변은 현금, 자산 감소하죠. 자, 6개월 후에 그 주식 한 주를 다시 팔았습니다. 팔 때 10,000원에 팔았어요. 10,000원에. 자, 그러면 현금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 10,000원이 됐죠. 대변에는 자기 주식이 사들인 가격이 5,000원이죠. 그러면 대변에 자기 주식 5,000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000원이 뭐냐?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때 나오는 게 자기 주식 처분이익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그런 경우 발생한다. 자, 다음에 이제 자본의 분류 중에 자본 조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 조정. 자, 자본 조정도 개정 과목을 몇 개 외우는 게 더 중요해요. FAT 1급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보다는 회계 처리도 간단한 건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을 외워두는 게 더 좋다. 자, 자본 조정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본 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 거래에 해당은 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차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즉 자본거래 중에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모두 자본조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거래라는 것은 주주와의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 중에서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거, 이것은 모두 자본조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것은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최종 납입자본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투자로 전환하는 어떤 그 채무라든가 또는
저기 그 어떤 나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우리 앞에서 분류했었죠. 어떤 거죠? 스톡 옵션 같은 거. 스톡 옵션. 예.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아직 실행을 하지 않은 단계의 권리이기 때문에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본 조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자본의 차감 성격들이 자본 조정에 있어요. 그러면 개념 과목들이 뭐가 있느냐? 첫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데요.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무엇과 상대되는 개념 과목이냐면은 저기 자본잉여금에서 우리가 어제 끝날 무렵에 연습해봤던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상대되는 개념 과목이에요. 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을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를 말하며 자본 조정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자본 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는데 차변에 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차감, 자본의 차감 성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예. 자, 자본 조정 문제. 어제 우리가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을 연습했던 식으로 하나 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주식 발행 차금 역시 유상증자 시에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유상증자 시에만. 자, 그래서 당사는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액면가 5,000원인 당사 주식을 주당 8,000원씩 만주를 현금 발행하였다. 주식 발행비 200만 원은 현금 지급했습니다.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000원이 아니라 이 8자를 3자로 고치겠습니다. 8,000원이 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안 나오겠네요. 3,000원씩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발행했으니까 현금이 입금이 됐는데요. 이 주식 발행비 200만 원을 현금으로 또 지급했어요. 네. 그러면은 200만 원을 빼야 되니까 자, 얼마가 차변에 현금이 증가하겠습니까? 3천만 원에서 200만 원 빼면 2,800만 원인가요? 네. 3,000주 곱하기 3,000원 곱하기 만주 하면 3천만 원이 맞죠? 네, 3천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주식 발행비 200만 원을 빼면 현금이 2,800만 원. 예,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현금을 받고 대신에 주식을 주었기 때문에 대변에 자본금이 발생하죠. 예, 얼마가 발생할까요? 5,000원 곱하기 만주. 네, 5천만 원. 자본이 증가합니다. 자본금, 자본에 해당이 되죠. 대변에서 자본이 증가하죠.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2,200만 원이 부족하죠. 네, 차변에 2,200만 원은 뭐가 될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계정項目이름이 좀 어려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게 2,200만 원.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무엇으로 분류되느냐? 자본의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자본의 자본 조정이기 때문에 자본 감소. 즉 자본 조정의 감소다. 자본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교재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숫자 없이 XX로 표시한 부분을 이걸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봤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이 주식 발행비, 이 주식 발행비 200만 원이 여기에 회계 처리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여기에 녹아 있다 이겁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져요. 가산이 되죠. 이번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5,000원짜리를 3,000원에 했으니까 한 주당 2,000원이 할인된 거예요. 2,000원씩 100만 주면 2,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 원이 불었네요. 왜 불었느냐? 현금으로 들어올 게 200만 원이 빠지고 그게 비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면서 그것이 여기에서 더해집니다. 여기에 더해졌죠. 요 200만 원이. 그래서 우리가 주식 발행비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거 역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유상 증자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자차손이라는 것은요. 우리 앞에서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의 반대의 경우입니다. 감자를 할 때 주당 5,000원짜리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싸게 주당 5,000원짜리 액면가 5,000원 주식을 액면가보다 비싸게 주고 살 때 그럴 때는 감자차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산의 회계 처리의 결과를 보면은 감자차익은 여기 대변에서 발생했었죠. 감자차손은 이와 같이 차변에 발생하게 돼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금이 나간 것은 더 많은데 자본금이 자본의 감소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현금보다 적게 액면가가 더 적고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이 크고 차변의 자본의 감소는 적습니다. 자본금이 그 차이가 바로 감자차손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 했던 감자차익에 반대되는 것이 분계가 역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본조정의 개정 과목이 여기 지금 두 개만 예를 들어서 나왔네요. 두 개만.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감자차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에다가 자기주식 이렇게 두 개는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감자차손하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 요 네 개는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여러분 그 암기하라는 그 표에 아마 그 네 개가 들어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기타 포괄 손익 잔액으로서 당기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 손익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으로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는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평가, 환산, 평가 이런 말이 있어요. 평가.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개정 과목들을 보면은
평가 또는 환산이라는 단어가 꼭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평가나 환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익인데 어디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 당기 순이익에, 즉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것, 그것을 자본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이것을 그룹핑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요 4개 중에서 우리 FAT 1급 시험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보는 것이 바로 요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매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거의 안 나온다. 자, 그러나 어떤 것인지는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FAT 1급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다.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앞에서 투자 자산을 공부하실 때 유가 증권을 정리하면서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유가 증권을 정리해 보면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 증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개정 과목을 분류하라. 네. 자, 한번 적어가면서 해볼까요? 자, 첫째,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란 말이죠. 예.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뭐 적어놓지 않으셔도 단기 매매증권 하면은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말, 또 시장성이 있다. 예, 이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할 때는요, 이 평가 손익은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익은 우리가 지금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단기의 손익에.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유가증권 개정 과목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은 어떤 것이냐?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또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닌 유가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예.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유가 증권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유가 증권은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은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매도 가능 증권이 뭔데요? 아니 만기 보유 증권이 뭔데요? 이 만기 보유 증권만 알면 되죠. 예. 자,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이 뭐냐? 예.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 그 채권을 말한다. 그러니까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에만 해당이 돼요. 위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주식도 가능하고 채권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만기 보유 증권은 오직 채권만 해당이 돼요. 만기 보유 증권은. 자,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것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지가 있고 우리 회사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럴 능력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걸 만기 보유 증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매도 가능 증권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만기 보유증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합니까? 결산 시에 평가를 합니까? 평가를 안 합니다. 예. 평가가 의미가 없어요. 왜? 만기에는, 채권의 만기는 액면가를 돌려받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시장에서 지금 가치가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를 평가할 이유가 없다. 예. 어차피 액면에 표시된 금액을 만기에 회수하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해요.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처분을 할 거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도 언제 처분할지 결정은 안 했지만 언젠가는 처분할 의도가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 손익은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특이하다는 겁니다. 예. 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이나 평가 손익은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요. 여기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으로 분류한다. 요 사실만 절대로 잊지 않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 문항 중에 매도 가능 증권이 딱 나오면 이거 혹시 평가 아닌가? 이거를 잘 새겨보셔야 돼요. 네, 새겨보셔야 됩니다. 평가만 해당이 돼요. 처분할 때는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평가.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또 유가 증권의 개정 과목 이 세 개의 서로 관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또 한번 요점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우리 책의 그 투자 자산의 두 번째 페이지에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요, 그 결산 시에 공정 가치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익입니다. 여기서 미실현 손익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모든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미실현 손실이나 이익입니다. 예, 미실현. 아직 현금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평가라는 것은 지금 공정가치가 얼마다. 그 공정가치로 장부를 수정해 놓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감소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자산이 현금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실현된 게 아니다. 이게 실현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처분해야죠. 그 가격에. 예, 그래야 그게 실현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을 미실현 손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미실현 손익.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어디 서울에 뭐 강남에 이렇게 집을 하나 누가 투자를 해놓아서 큰 돈을 들여서 사놨는데 막 올라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부자가 됐다. 그거 3억에 샀는데 6억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3억을 벌었다. 예, 기분이 좋죠. 근데 이게 미실현 손익이에요. 실현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6억에 지금 내놔가지고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거래가 성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6억이 내 통장에 들어와야 그게 이제 내가 3억 투자해서 3억을 벌었구나. 그게 실현된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장 가격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장부에는 반영을 해놔요. 네, 그러니까 나도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6억이 됐다. 내 재산이 6억이 됐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네, 나도 6억이라고 이 얘기는 해. 네, 그러나 그건 실현된 것은 아니에요. 실현된 것. 실현되려면 처분을 해야 내 통장에 들어와야 그게 실현이 되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런 평가로 인한 손실이나 이익들은 미실현 손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차원에서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은 무엇이냐? 해외 지점이나 해외 사업소에 있는 자산과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산과 부채가 서로 반대의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환율 차이에 의한 것인데 자산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자산이 증가합니다. 근데 부채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부채도 같이 증가해요. 예.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환율이 우리 달러당 우리 한화 환율이 증가했으면 회사의 그 해외 사업에 관한 자산들은 환산을 하면은 재무상태표가 좋게 나타납니다. 자산이 증가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 또한 환율 때문에 더 많게 부채가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해외 사업에 관한 환산 손익으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표시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지금까지 시험에 한번 나온 걸 보질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걸 쭉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거래가 있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신문이라든가 그러한 잡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선물 거래 등의 이런 무역 거래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격 변동이 연중 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것 하면은 이제 이 하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있죠. 가뭄이 심하다, 홍수가 당했다, 뭐 태풍이 불었다. 이러면 대개 어떤 것이 많이 가격이 변동이 일어납니까? 농산물들, 그렇죠. 농산물. 근데 농산물을 뭐 식용, 공업용 이런 농산물 대규모로 거래가 일어나는 뭐 미국의 농산물 시장, 뭐 곡물 시장 같은 데 있죠. 뭐 중국도 곡물 시장이 굉장히 크죠. 그러한 곡물 거래 같은 것이 여기 대표적인 가격 변동이 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수합 거래 등의 여러 가지 옵션 등을 넣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매입하는 시점에 가격으로 현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미리 선물, 미리 가격을 정해놓는 그러한 거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금 흐름의 위험 회피. 여기서 말하는 가격 변동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생 상품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 파생 상품의 공정 가치로 파생 상품을 평가를 해야 하는데 공정 가치로 평가 시 발생하는 평가 손익 중에서 효과적인 부분만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분이다 하면은 그 거래로 인해서 효익이 발생하는 부분, 이 부분을 자본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은 TAT 2급에서는 꽤 나옵니다. FAT 1급에서는 그래도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TAT 2급까지 털어서 보면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하고 재평가 잉여금,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뭐 FAT 1급이나 TAT 2급에서 모두 나오고요. 재평가 잉여금은 이거는 TAT 2급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은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에 공정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재평가 이익이다 이겁니다. 공정가치가 하락을 하여 발생하는 재평가 손실은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게 뭐냐면 유형자산을 우리가 그 회계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평가 모형에 따라서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이 아니라 취득원가 모형, 그러니까 원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원가 모형. 그래서 유형자산을 항상 그냥 취득 가격으로 장부를 그냥 고치지 않는 거예요. 취득 가격으로 장부를 유지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제 빼가지고 장부 금액을 말하는데 그 장부 금액이 아니라 취득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가 모형의 경우는 유형자산의 그 취득 원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평가 모형으로 우리 회사는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러면 공정가치를 조사해 가지고 건물, 대표적인 게 이제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거죠.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거 이제 부동산 거래 가격이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 공정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공정가치, 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가로 취득 금액을 변경시키는 게 재평가 모형에 의한 유형자산 평가예요. 그때 발생하는 게 재평가 잉여금인데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정가치가 상승했을 때 재평가 이익이에요. 이 재평가 이익만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재평가 손실은 당기 손익. 그 재평가 잉여금은 당기의 손실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것은 당기 손익에 반영하고 가격이 오른 것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자본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문제들은 아마 매도가능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연수 문제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그때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의 5번째 그룹이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얻어진 이익이 사내에 유보된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이다 그러면 영업활동의 이익이 큰 회사예요. 그래서 사내 유보된 이익잉여금이 많다. 이런 아마 무슨 토론 같은데 보면은 대기업에 관한 견제라고 그럴까? 대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된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좀 국내에 투자를 한다든지, 고용 확대를 위해서 고용을 좀 늘리는 쪽으로 좀 그 자금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고용 상태라든가 이런 경제 침체 이런 것 때문에. 자, 영업활동의 우리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거죠. 그 손익계산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선 처분전 이익잉여금이라고 했는데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그래서 우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익잉여금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오게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더하기 당기순이익. 더하기 당기순이익이니까 요 당기순이익이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처분전 이익잉여금. 자,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주주에게 배당을 합니다. 주주 배당하는데 주주에게 현금으로도 배당을 하죠. 주주에게 배당. 그러면 이제 주주에게 배당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겠죠. 빼주는 거예요. 또 자본금으로 전입하기도 합니다. 자본금으로 전입한다는 건 뭐냐? 무상증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주들에게 주식을 그냥 늘려주는 겁니다. 아까 무상감자는 회사가 아주 악화됐을 때 주주들에게 20% 감자합니다 하면서 100주 가지고 있는 주주가 80주가 되는 거죠. 근데 무상증자는 회사가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기업이 회사에서 그 이익을 말이죠.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자본으로 전입한다. 주식을 늘려주는 겁니다. 10% 무상증자한다. 그러면 주주들이 10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10주가 되는 거예요.
예,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안 받고 자본금만 늘리는 겁니다. 그때 회계 처리는 차변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게 차변에 와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무상증자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여기 자본금으로 전입. 자본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액면가로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전입한다는 것은 바로 무상증자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자본 조정 항목을 상각합니다. 자본 조정이라는 건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실을 보는 거죠. 거기에 뭐 감자 차손이라든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 그것을 상각하는 때도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상각을 해나가요. 그러면 그때도 차변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식으로 해서 상각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당기순이익은 더해지고 어떤 것들은 빠지는 것인지, 이익잉여금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감소 항목과 증가 항목, 이런 걸 구분해 주시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무엇이냐? 이익준비금은 이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익준비금은, 자, 내용을 읽어보면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자본금의 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이익 배당, 금전이익 배당이니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 중에 금전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현금 배당을 말하거든요. 현금 배당, 그러니까 주식으로 배당하는 건 제외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배당하는 거 말고 현금 배당, 여기 이 배당을 현금 배당이라고 말하면 돼요. 이게 현금 배당이에요. 그것의 10% 이상을 적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에게 현금 배당한 것이 올해 100억을 현금 배당했다면은 10억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 놔야 돼요. 이익준비금으로. 그때도 어떻게 될까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라. 만약에 10억을 적립해야 돼. 이걸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그리고 대변은요?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그래서 자본이 감소하면서 그게 또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본 감소죠. 자본 감소, 요거는 자본 증가죠.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요. 자본 총액에는. 다만 여기 있는 미처분 잉여금은 감소하고 여기 있는 대신 이익준비금이 커지는 거죠. 이익잉여금 안에서도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익잉여금 안에서 이게 계정 과목이 서로 변동이 일어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도 이 이익준비금을 우리가 법정 적립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법에서 적립하라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법정 적립금이라고 그럽니다. 법정 적립금.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법에서 혹시 뭐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면은 그 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부분은 기타 법정 적립금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 이 임의 적립금은 회사가 임의로 알아서 적립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볼까요? 채권자와의 계약이라든가 기업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유보한 금액들이다, 이겁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바로 뭐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거예요.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중에서 유보했다. 예, 일부를 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 우리 기업이 주주들이 그냥 전부 돈 나눠만 가질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예, 뭐 해외 진출이라든가 또는 신사업의 어떤 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새 사업을 하자. 그 새 사업을 하려면은 자금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적립해 나가자 해서 어떤 이름을 붙여서 적립해 나가는 거 임의 적립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가게에서도 가계 소득이 비용보다 훨씬 높아야 좀 여유 자금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무슨 보험도 하나 들어볼까? 우리 앞날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어디 별장 마련을 위해서 별장 적립금을 하나 통장을 적금을 하나 부어볼까? 이런 여유가 생기죠. 네, 이게 다 이거 미처분 이익여금, 즉 당기 순이익이 이게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든 우리 가정이든 매달 벌어들일 수익이 지출보다 훨씬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적립도 해나가면서 꿈을 키워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자본까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갖고요.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에 369페이지에 가서 부채와 자본에 관한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